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최현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현수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포스코 대우 해외 영업직 지원자네요. 그 포스코와 대우 그 각각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이 뭐 없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일단은 정확한 소식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선생님께 설명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중요한 게 그 두 회사가 합해졌다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포스코 대우는 기존 트레이딩 사업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 사업을 창출하는 종합 사업 회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요. 포스코 대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1967년은 대우 실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증대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요. 2000년에 대우 인터내셔널로 분할되면서 국제무역, 그리고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자원개발 등을 주로 주요 사업으로 하는 독자법인을 출범을 했는데요. 이후에 연평균 30%의 매출 신장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서 2010년에는 포스코 그룹의 일원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견실한 내실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주식회사 포스코 대우로 사명을 변경하고 2017년에는 포스코 P&S 철강사업부문을 흡수 합병하여 포스코 그룹의 글로벌화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대우는 이제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84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프로젝트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슬로건이 We Make Business로서 종합 사업 회사로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이끌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핵심 가치가 최고의 인재, 창조적 도전, 그리고 신뢰와 협력입니다. 그래서 인재 중심의 전문가 집단으로 좀 거듭나고자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나는 좀 종합 무역 회사인 것 같아요. 예. 네. 혜연 학생은 포스코 대우에 대해서 평소에 좀 알고 있었나요? 네, 저도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봐서 이 드라마의 배경이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우 인터내셔널이 작년에 회사명을 바꿔서 지금 나온 이 포스코 대우라는 거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종합무역 상사인 만큼 뭐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굉장히 활약할 인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학 실력이 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네,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네. 우선 토익은 860점 또는 토익 스피킹 7급 이상 또는 오픽, IH 이상이라는 조건이 좀 있는데요. 이 기준을 넘으셔야 기본적인 자질이 있으셔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레벨에 따라 점수화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임원분들의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질문을 하시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A 시간 때 영어로 질문이 진행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돌발적인 질문에 대한 대처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아무래도 해외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해둔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포스코 대우의 경우에는 그 서류 심사 후에 그 인적성 평가를 하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이 한때 포스코의 인적성 평가가 뭐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어떤가요? 선생님 사실인가요? 네, 포스코 대우는 이제 인적성 검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렵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매번 좀 다르긴 한데 많이 어려웠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좀 약간 쉽게 출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사람들과 경쟁하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PAT라고 칭하는데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자 하고요. 지원자의 직무기초 역량과 창의력, 인성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적성 검사를 보면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과 도식적 추리 능력을 보고요. 추가로 상식적인 부분을 보는데 130분 동안 120문항을 좀 풀게 되어 있고요. 시간이 이렇게 여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인성 검사에서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대답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예스, 노우로 대답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중단하게 되거나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솔하게 본인의 인성을 잘 표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사진 촬영 및 여행입니다. 그렇게 보기 좋네요. 네, 전공은 경영학이고요. 네. 학점은 3.4점,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수상 경력은요, 소상공인 중국 시장 진출 공모전에서 응상, 그리고 대내외 활동으로는 마케팅 동아리 4개월, 그리고 픽서라는 사회봉사 공헌단체에서 1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네. 경력으로는요, 퀸앤 나겔 스트레스계 물류업체에서 5개월간 재고 관리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 자, 해외 영업직 지원자인데 어학 성적이 없습니다. 아, 이 그러네요. 앞서 멘토님께서 그 포스코 대우는 어학 성적 기준이 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아직 졸업 예정이니까 이제 졸업 전까지 좀 어학 점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또 주인공이 별도로 질문을 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격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해외 영업직 지원자에게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네, 뭐 영업에 관련해서 실무와 직접 연관된 자격증이라고 볼 것은 크게 없지만요. 네. 뭐 무역 관련 자격증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라던가 네. 관련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보다는 사실 외국어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한 정신력과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그래서 어학 점수가 없는 게 큰 핸디캡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좀 빨리 시험에 대해서 좀 적응하고 점수를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학교 졸업하려면 어학 점수 요새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빨리 따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교내 그 중국 시장 진출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험이 이제 해외 영업직 지원자로서는 좀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지금 봤던 부분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네. 이에 맞춰서 뭐 은상을 수상했다라는 것이 강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왔고 잘 발휘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대우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 등 자기소개. 네, 전반적인 자기소개를 묻고 있습니다. 그 네.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뭐 작성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본인의 뭐 인생관, 가치관들이 잘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본인을 어떠한 키워드로 뽑아서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직업관, 인생관을 잘 표현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숙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본인을 어필할 것인지 잘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기업의 인재상, 그리고 기업의 비전, 그리고 내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연골고를 잘 찾아서 그걸 잘 표현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약간 표현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고등학교를 자퇴하였고 이후 부모님께서 유학을 권하여 미국에서 8개월 지내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원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영어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학원 밖에서도 발음 공부나 표현 암기를 하는 등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언어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어학원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한국에서는 겪지 못했을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성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지만 저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미국 생활과 연관하여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판매에 대한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이때 저는 이론적인 공부를 하기보다는 실무적인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템을 찾던 중 미국에 있었을 때 유행했던 아베크롬비 옷을 한국에 판매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유행하지 않았던 제품이었지만 많은 한국인이 미국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도전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에 대한 개념도 거의 없었고 판매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제가 해외에서 옷을 사와 판매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자연스레 수입과 판매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도매로 살 방안을 알아냈으며 결과적으로 물건을 한국으로 가져와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2달간 5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으며 저는 성공적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음 도전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아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무역에 대한 꿈을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그 프로필에는 없었던 어학에 대한 자신감과 또 무역에 관심을 좀 갖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 같은 또래 입장에서 우리 혜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보고? 네,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외국에서 옷을 수입해서 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주인공의 어떤 열정이나 지원 동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첫 문장부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좀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후 외국에서는 또 잘 적응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떤 인상을 줄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통해서 상대방의 나를 어필하고 내가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어떠한 인성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특히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본 나의 인생관이라던가 가치관이라던가 직업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시작이 부정적인 언어로 시작이 됐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 실패한 사례라던가 단점을 이야기해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네, 첫 문장이 그리고 우선 첫인상이죠. 아까 뭐 항상 얘기하지만 첫인상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나게 되면 이미 그에 대한 영향을 받고서 다음 글들을 읽게 돼요.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선입견을 주는데 좋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주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첫 문장은 긍정적인 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내용에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지원 동기로 마무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입사 후 포부를 뭐 만약에 보여주고 싶다, 뭐 기대감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간단하게만 하시고요. 지금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정리를 하신 후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나의 사례들을 좀 약간 보완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내 활동, 취미, 특기 등. 본인의 대표 이력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네. 혜연 학생의 경우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이력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대학생 언론단체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1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학 내에서 사회봉사 공헌단체와 마케팅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봉사 공헌단체는 학교 내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는 학교 내 학생 식당에서 혼잡하지 않아도 되는 인원과 규모인데 불구하고 학생들이 줄을 정확히 잘 서지 않아 혼잡을 일으켜 치이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또 다른 점은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들이 주차하는 등 학교 시설물의 불편함과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를 변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직접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도 많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대학생들이 성인으로서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저희의 취지에 맞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도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단체 마케팅 동아리는 많은 대학생들이 공모전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야 하는 문제점과 완성도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게 되어 교수님들의 도움과 공통의 관심 분야의 사람들끼리 만남의 공간을 만들면 더 많은 공부와 개인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마케팅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인원이 동아리에 참가하여 마케팅 교수님들과 소통하고 학생들 간의 피드백을 통해 서로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운영에서는 제가 만들었기에 당연히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을 통솔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유할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모두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 저는 그 과정에서 수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회장으로서 책임감과 리더의 역할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즐기고 있는 새로운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교내 봉사단체와 동아리를 직접 만든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직접 단체를 결성하고 이끌었다는 경험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교내 봉사단체와 동아리에서 본인이 리더십을 가지고 활동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보면 굉장히 관찰력도 좋고요. 정의로움과 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인성도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루어지는데요. 조금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읽을 때 좀 힘들지 않으셨나요? 조금 길어요. 문장이 길어요. 네. 자, 우리가 문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뒤쯤 가면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먹어요. 다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문장은 간결하게 끊어서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좀 좋았던 건 본인의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게 좋았는데 본인의 직무와 좀 연관지어서 본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뭐 포부라던가 간단하게 좀 약간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은 자기소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대우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는 다시 읽고 수정하는 과정을 한 번 정도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긴 문장으로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 이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읽지 않아도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죠. 문장이 긴 것도 문제지만 이 조사에 쓰임 등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는 학생 식당의 규모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줄을 잘 서지 않아 혼잡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 내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잘못된 시설물 이용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각각의 문장으로 나누면 훨씬 내용이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한 문장을 더 살펴볼까요? 이 문장 역시 여러 이야기가 너무 장황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역시 정리를 해야겠죠? 학생들이 공모전을 준비할 때는 함께할 사람을 찾고 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수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문에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남의 공간을 만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마케팅 동아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문장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쓰도록 노력해보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은 입사 후 계획이죠. 입사 후 계획을 묻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잘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이 직무를 통해서 어떠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사가 기업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또한 직무의 이런 트렌드도 좀 약간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무에서 어떻게 기여할지를 좀 해주시는데 구체적인 업무 계획, 그리고 기여할 점, 그리고 자신이 목표라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사 후 포부에서 좀 피해야 할 유형들을 좀 약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배님 말씀을 잘 따르고 노하우를 키워 이런 것라든가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먼저 퇴근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회사의 조직 문화에 빠르게 적응한다던가 이런 거 좀 피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나친 자기 개발형 입사 후 포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입사해서 토익 만점 달성하겠다든가 입사 후 제2 외국어를 마스터하겠다던가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해외 영어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사전에 갖춰야 하는 능력에 가깝고요. 대학원 입학을 통해서 전문성을 획득하겠다던가 MBA 과정을 자기가 따겠다던가 이런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포부입니다. 계획들. 예를 들면 15년 후에 CEO가 되겠다. 대학원에 입학해서 전문성을 키우겠다. 회사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 주시고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 보미 씨가 읽어주세요. 네. 저의 진로 방향이 무역 중개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역 중개업을 진로 방향으로 설정한 이유는 고등학교 때 미국 생활을 하며 다양한 문화권을 접하면서 다양한 생활 방식 및 인식의 다름을 알게 되었으며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도전과 다양성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딱 맞는 진로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사 후 계획으로는 수출 관련 직무에 대한 실무를 배워나가며 저의 미래를 보다 탄탄하게 설계하고 싶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이렇다 하는 실무 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무역업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수출에 대해 도전을 하기 위해 계획을 해 나아가고 있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실무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속 공부를 하는 상황인데 실무적인 무역을 배운다면 이보다 좋은 경험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출 지원팀에서 인턴 생활을 해보고 싶으며 더욱 능력이 있는 무역 중개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 앞에서 나왔던 지원 동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 후 지원자가 이제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지 좀 의문이 듭니다. 우리 혜은 학생 어떻게 봤나요? 네, 입사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쓴 지원 동기를 조금 줄이고 뒷부분을 자세히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서 나온 답변들에 비해서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약간 부정적인 표현 등으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직무에 대한 열정은 담겨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입사 후에 어떤 것을 할지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직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들어가서 내가 입사 후에 어떠한 계획들을 토대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해외무역의 전문지가 되어 성장하고 기업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약간 추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가장 조금 약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회사는 학생을 찾는 게 아니고 회사에 기여할 인재를 찾습니다. 네. 지금 보면 본인의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내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회사에 입사를 지원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뽑아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업에서 있어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깊이 있게 고민을 한 후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무엇이며 어떠한 일을 하길 바랄 것인가를 잘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코 대우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연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께서 미리 써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러 항목 중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썼나요? 네, 제가 써본 항목은 첫 번째 항목인데요. 네. 성장 과정 등의 자기소개에 대한 것입니다.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준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멘토님께서는 자기소개는 긍정적 내용으로 할 것,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소개할 것,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 직업관 등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과 사례를 소개할 것,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정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저는 어떤 점을 통해서 그 키워드로 나타낼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제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 키워드가 뭔가요? 저는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키워드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님의 조언을 좀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둥글둥글한 사람.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학창 시절부터 임원 활동과 다양한 대외 활동에 참여하여 많은 경험을 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제 모난 부분을 조금씩 다듬을 수 있었고 저는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학에 와서는 당국 외교사절단이라는 영어 회화 동아리를 통해 외국인 친구들과도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은 저와 비슷한 고민과 관심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를 바탕으로 관점이 조금씩 달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며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법을 배웠고 함께 놀면서 통하는 어떤 것이 있어 큰 흥미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동아리 부회장 활동을 하면서 한국인과 외국인 친구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했습니다. 다른 임원들과 의견을 모아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고 좋은 인연을 얻었습니다.
둥글둥글한 저는 어울림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소조형부터 전반적인 내용 한번 평가해 주세요, 멘토님. 네, 아마도 우선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 긍정적인 장점을 좀 약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본인의 어떤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줬는데요. 특히 왜 둥글둥글하다라고 하면 시각적으로도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각화가 돼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양한 대외 활동이 아니라 어떤 대외 활동이었는지, 그리고 모난 부분은 어떤 모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과 가졌던 비슷한 고민과 관심거리는 무엇인지. 자,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어떤 것이 아마 something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또 의견을 모아서 기획했던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제가 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제가 지금만 해도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네. 이게 무엇인지 우린 아무도 몰라요. 회원 학생만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본인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둥글둥글한 사람인지를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요. 회원 학생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바람이 있다면 본인의 인생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지만 이 내용을 충분히 해외 영업과 연관지어서 쓸 수 있거든요. 둥글둥글하게 뭐 국내, 국외 어떤 사람과도 만나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한 번만이라도 좀 집어서 역량과 좀 직무와 연관을 시켜줘서 마무리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외 영업직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해외 영업직 뭐 미생을 통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기도 하고요. 문과생들에게 있어서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뭐 이제 열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당연히 필요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해외 영업직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저는 글로벌 역량에서 가장 핵심은 다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트렌드를 좀 약간 읽는, 시대를 좀 앞서가기 위해서 읽고 따라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취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취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게 아니라요. 이 취직이라는 건 내가 나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하나의 단계, 근데 넘어야 할 작은 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을 준비해놓고 계획을 세운다면 취직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했을까요? 나와요. 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법칙이나 규칙이나 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본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직무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진짜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해외 영업인으로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질 것인지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열심히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대우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